네, 안녕하세요.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줌 강의에 오신 리더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8월의 책 Why Clean, How Clean 책으로 그 첫 번째 시간 독서 범벅인 지금 시대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김현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의 북트레이닝 강사 김현수입니다. 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4주간 함께할 책은요. Why Clean, How Clean 책과 그리고 건강 메시지 호전 반응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이 두 권의 책은 유사나 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봤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필독서이죠. 네,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딱히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그리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집 청소를 얼마 만에 하시나요? 하루만 안 치워도 집이 너무 더럽지 않나요? 저희 집은 아이가 어려서 집을 하루만 안 치워도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40년 동안, 한 50년 동안 집 청소를 안 했다면 그 집 어떻게 될까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내 몸속 청소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더러운 집을 좀 깨끗하게 만든다고 더러워진 식탁에 식탁보 좀 깔고 더러운 바닥에 매트 좀 깐다고 그 집이 좀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네, 일단 이렇게 잔뜩 집에 쌓인 그런 쓰레기부터 좀 갖다 버리면 조금 그 집이 깨끗해지는 게 눈으로 보이겠죠. 건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약을 먹고 홍삼을 먹고 이렇게 보약을 먹고 어떤 걸 먹어서 건강을 챙길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 진짜 건강은 뭘 먹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몸속에 있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비워주는 것.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내 몸속 쓰레기부터 비워주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독이고 비움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해독에 비워주는 것에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해독을 다이어트 용도인가? 장 비우기 용도인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아는 만큼 보이듯이 해독이 진짜 뭔지 알고 왜 그럼 해독이 필요하고 그럼 해독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진행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해독이 어떤 건지 좀 온전히 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시간인 오늘은 이 머릿말부터 와이클린 1장부터 2장까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책 보시다시피 되게 얇고 작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화면 보실 시간 없으실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필기도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 되게 얇지만 정말 이 책으로 하루 종일 얘기하라고 해도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30분 안에 여러분들께 핵심만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이 막 빨라지거나 막 중간에 흥분하거나 할 수 있다는 점 양해도 부탁드리면서요. 그래도 차분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공유할 자료가 있어서 일단 PPT부터 공유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그러면 첫 장부터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딱 넘기면 지은이가 나와요. 문동성 원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이 책의 저자이시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미용 성형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비타민을 드시면서 영양에 관심이 있으셨고
또 해독이라는 것을 알면서 본인의 삶과 건강을 리셋해 주었다라고 머릿말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4쪽 보시면 머릿말 나오는데요. 여기부터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머릿말에 공감할 내용들이 좀 많아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젊고 건강하고 날씬한 거, 오래 사는 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네. 네. 누구나 다 원하는 이 일이, 자, 우리가 20대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20대에서 나이를 먹어 30대, 40대, 60대, 80대가 되면, 예, 나도 모르게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막 무릎이 아파, 막 이렇게, 예, 이런, 내 운명처럼 어떤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건강에 정말 적신호가 오게 되면 이제 알아보게 되죠. 건강을 어떻게 챙길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아보려 치면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진짜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논의가 막 유행했다가, 그죠? 그리고 또 크릴 오일이 막 유행했다가 이렇게 그런 속에서 정말 돈을 잃는 것보다도 건강을 잃기 때문에 진짜 건강을 잘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쪽 보시면요. 중간에 사람의 몸 안에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가치유력이라는 이 신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 몸은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처가 난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상처는 언젠가 아물거든요. 그리고 감기가 난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죠. 감기는 언젠가 낫는다는 거죠. 즉, 우리 몸은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면역력을 자가치유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가치유력이라는 말이 이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뒷장 넘겨보시면 여기 비만 클리닉이 나오는데요. 제가 비만 클리닉 VIP 고객이었거든요. 이 비만 클리닉을 가면 뭘 하냐면 식욕을 억제해주는 약을 주고요. 이 주사를 놨죠.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이게 살을 이렇게 빼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비만 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다. 웃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찾아오시는 지방흡입을 하시는 그런 환자들에게 이런 클린 프로그램 대신에 이런 그 지방흡입 대신에 클린 프로그램을 권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뭐라냐면 클린 프로그램, 우리 유산화로 보면 리셋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전신 성형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전신 성형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전신 성형을 실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죠. 네, 제가 유산화로 인해서 전신 성형했는데요. 잠깐 여러분들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게 제가 전신 성형 어떻게 하고 갔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전신 성형 전에 저의 모습이죠. 이렇게 입을 쫙 벌리시고 놀라시는데요. 자, 그러면 전신 성형으로 어떻게 됐는지 완전 이렇게 쫙 빼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랬던 사람이 자, 이렇게 됐다는 거.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들? 네. 놀란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다시 책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창피하니까 다른 화면으로 놓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7쪽에 보시면 맨 위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지체되거나 성장하지 못하면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제가 이 문구를 읽었을 때 우리 유경란 스폰서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유경란 스폰서님이 늘 성장하려고 할 때 늘 리셋을 해서 살을 빼고 성장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무거워진 몸이 좀 가벼워지면 좀 날아갈 것 같잖아요. 이게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까지도 뭔가 긍정적이어지고 적극적이어지고 없던 의욕도 생기고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면서 그렇게 또 사업에 또 적극적인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클린 프로그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지만 그때뿐이다. 돌아서면 그 예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또 행동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마음속에 다음 해를 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당장 급하지 않은 예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당장은. 그래서 다음에, 그래, 기회 되면 해보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건강은 진짜 건강할 때 지키지 않으면 소외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 넘겨보시면, 이 밑에 좀 보시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죠. 나의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이 육식 쪽에 대한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라는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세포들에게 뭔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세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세포를 만들 것인지 주인인 나에게 달려 있다. 진정한 건강은 그쪽에 나의 모든 세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할 때, 그때 이루어진다. 그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18쪽 보시면 1. 가장 실용적인 클린 프로그램 나옵니다. 서양의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서양의학은 의종요법과 동종요법 양대축으로 나뉜다. 자, 의종요법, 동종요법 뭔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떤 건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종요법은 뭐냐면 맨 밑에 보시면 검사상의 정상화를 위한 치료에 주안점을 두는 게 의종요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이 나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고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빠르게 통증을 없애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갔으면 혈압 강화제를 먹고 또 혈당이 올라가 있을 땐 혈당 강화제를 투여해서 어떤 수치, 검사상의 수치만을 위한 그런 요법이 이종요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역력을 높이는 게 아니죠. 증상은 빠르게 완화될 수 있겠지만 질병의 완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먹었던 약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오죠. 자가치유력. 내 몸은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약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자꾸 방해받게 되고 결국엔 약해진 자가치유력이 된다. 그런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종요법은 뭐냐? 동종요법은 자고 있는 자가치유력을 일깨우고 키워서 질병을 물리치는 자연치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보물상자,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우리의 보물상자, 즉 해독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다. 네,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안타깝게도 너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주 먹고 맨날 먹고 네, 배가 고파도 먹고 화가 나도 먹고 심심해도 먹고 맨날 먹고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돌아가야 될 이 해독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너무 과하다는 거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어떤 증상에 시달리고 있냐?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두 개씩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 변비, 설사, 알레르기, 과체중, 우울증, 불안, 통증, 아토피, 천식의 만성 염증의 암, 심혈관 질환, 당뇨, 자가면역 질환 굉장히 많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많이들 두통 되게 심하신 분들 많잖아요. 변비도 굉장히 많고요. 알레르기, 두드레기도 되게 많죠. 이게 뭐냐면 21쪽에 넘어오셔서 첫 번째 줄 보시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몸에 이 해독 시스템에 뭐래요? 장애가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그런데 어, 두통이 왔을 때 어때요? 우리는 빨리 나으려고 약을 먹죠.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꾸 약을 먹어서 치유를 하니까 자꾸 그게 반복돼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약물로 인한 어떤 부작용과 자가치유력이 방해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예민하게 잘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좀 우리 면역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안색이고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안색이 좋지 않죠. 네. 그리고 체온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죠.
네, 그리고 변의 상태가 또 설사가 나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렇게 이 세 가지 상태로 이런 내 면역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독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요. 거의 1주, 2주 만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효과가 요 안색이죠. 혈색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서 내려오시면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여러 장기의 이상이 발생을 한다. 자, 장이 나빠지면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이 나빠져요. 간이 나빠지면요, 혈액도 나빠지죠. 전체적으로 장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넘어가셔서 인체 내에 독을 만들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요, 소화기계가 쉬게 만들어야 줘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42페이지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즉, 소화기계를 쉬게 해주는 해독요법이 내 몸을 재생하고 젊어지게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의학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독소 범벅이 돼버린 우리 몸과 지구 부분 보실게요. 자, 우리 지금 환경적으로 지구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건 내 눈으로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데 독소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날 넣는 이 음식물로 인해서 날마다 인체는 독소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예, 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치러져 있는지 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구처럼 우리 몸속도 독소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보면요. 의학이 되게 많이 발달됐고, 과학도 발전됐고, 그리고 의학 수준도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 가보셨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병원만 안 가는 것도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왜 이러는 걸까? 이분이 뭐라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독소 탓이다라고 이야기해요. 24쪽의 맨 윗줄 보시면 우리가 독소와의 전쟁에서 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우리 세포들이 독소에 시달려 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첫 번째 식습관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1번 매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식습관 때문이다. 어떤 식습관? 과음하고 과식하고 폭식하는 것들. 그런데 나는 과음도 과식도 폭식도 하지 않아. 그렇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가공식품을 먹거나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이런 음식들, 조미료로 간한 거, 이렇게 뭔가 생명 에너지는 없고 오로지 입맛만 사로잡는 음식들,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우리 입에 맛있고 위에 즐거운 음식만 많이 먹죠. 그쵸? 세포가 좋아하는 맛집 가자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로 세포가 지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박스표는 내독소, 외독소, 정시적 독소 한번 읽어보시고요. 26쪽으로 넘어오셔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 뭐예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입맛이 당기게 되고 탄수화물 과다 섭취해서 혈당이 오르게 되면 뒤이어 또 인슐린 호르몬이 상승하고 또 급격히 하락하고 이렇게 저혈당에 빠지면 이것들이 스트레스로 돼서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식습관과 스트레스. 그럼 나는 식습관도 올바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아. 그렇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딸락 보시면요. 자, 외식 한 끼를 먹더라도 이 중에 몇 가지 인체 내부로 들어오죠. 그리고 밖에 공기가 어때요? 환경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 독소들을 들이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집은 깨끗한가요? 저희 집은 너무 더럽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독소들로 현대인들은 실생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대인들은 독소에 피할 수 없다.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소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럼 뒷장 넘겨보시면 자, 식습관과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게 되면 인체는 본능적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들어서 그 독소 주변을 에워싼대요. 즉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스스로 살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죽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세포가 살려고 보호하는 방어작용으로
그 독소들이 들어오면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들어서 독소 주변을 에워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 들어오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게 들어오니까 덩달아 어떻게? 점액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 많이 만들어. 그러면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냐면요. 몸이 붓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좀 몸이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독소가 지금 많아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변 보면 변기통에 그 변, 질퍽한 변 보셨나요? 내려도 안 내려가는 변 아시나요? 네, 그게 바로 독소인 거죠. 네, 우리가 야식을 많이 먹는데요. 야식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29쪽에 보시면 현대인이 좋아하는 음식, 밀가루 제품들, 빵, 라면, 우동, 칼국수, 유제품, 백설탕,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요즘 양고기도 많이 먹고 엄청 많이 먹죠? 네, 이런 것들은 점액 생성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산성식품이에요. 산성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산화되죠. 산화되면 노화되는 거예요. 자, 노화. 자, 사과가 갈변되죠. 갈변된다고 여러분들 몸들이. 그러니까 썩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음식물들이 많이, 독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이것들을 뭔가 이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결국 해독할 때 쓰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 능력이 약해지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 넘겨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몸은 해독이 너무너무 필요한다. 현대인들은 해독이 너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클린 프로그램, 우리 유산화로 보면 리셋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자, 여기 31쪽의 중간,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해독은 곧 건강 스위치를 켜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 있었던 공장을 다시 먼지 털고 청소하고 기름칠해서 돌리듯이 내 몸속에 어떤 대사 순환으로 인해서 이게 멈춰 있었던 이 내 몸을 다시 가동시키는 건 건강 스위치를 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건강 스위치를 켜면 두 가지 효과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정신적 독소인 스트레스 독소가 해독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습관 교정이 일어난다 합니다. 그래서 자, 뒷장 32쪽에 넘겨보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분이 이야기하는 클린 프로그램, 예, 우리 리셋 프로그램. 이것은 무엇이냐? 보면 필요한 영양은 공급하되 쓸데없는 독소는 배출하는 프로그램이 클린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체 내 나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아까 집 청소하듯이 우리 몸, 지금까지 청소해 본 적 없었던 우리 몸을 대청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해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 단식, 주스 단식, 혼합 단식, 뭐 효소 단식, 되게 단식도 많고 식이요법도 많은데 그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냐 보면 가장 실용적인 요법이 중요하다. 어떤 게 가장 실용적일까?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한 것. 즉, 우리 몸의 기본 해독의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배출이 되고, 중화가 되고, 배설이 되면서 우리 몸의 독소가 나가거든요. 이 3단계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해독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이 끝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36쪽에 해독이 3단계 나오거든요. 자, 음식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소화되는 데까지는 마지막 식사 후 8시간 소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시까지 야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야식 먹은 음식물은 8시간 소화를 하니까 아침 8시에 소화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좀 건강을 지킨다라고 해서 7시에 좀 먹었다. 7시에 먹은 건 새벽 3시 정도에 8시간 소화를 마치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37쪽에 단계 첫 번째로 보실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배출 단계입니다. 배출 단계.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몸은 11개 계통으로 되어 있고, 장기와 그 속에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에요. 그죠? 그런데 독소가 누구를 괴롭힌대요? 세포를 괴롭힌다죠. 그러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세포 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채소 단위까지. 그러면 그 채소 단위 세포에서 조직 속에서 밖으로 거꾸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포와 조직에서 순환계, 즉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게 배출 단계입니다. 이 조직과 세포 속에 있던 것들을 잠자코 있었던 것들을 독소를 들깨어 일으켜서 순환계 쪽으로 혈액 쪽으로 보내게 되는 게 이게 배출 단계인데 이때 과정에 많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효소 작용을 도와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여러 가지 항산화 제품과 비타민 미네랄 듬뿍 먹고 하는 이유가 이런 잠자코 있었던 독소들을 들깨워서 이 혈액 속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이 배출 단계를 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어때요? 갑자기 없었던 독소가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또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뭐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에워싸고 하겠죠. 그러면서 독소가 대거 출몰하니까 우리 몸의 반응이 어때요? 갑자기 없던 두통이 생기고, 그죠? 막 열이 나고, 막 이런 것들. 그게 바로 호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고,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호전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자, 이렇게 배출 단계를 거쳐서 혈액 속에 왔던 이 독소들이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에워싸였고, 이게 어디로 가요? 두 번째, 이 38쪽에 넘어가시면 이제 간으로 가서 두 번째 단계, 중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간에서 중화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그 끈적끈적한 점액의 대부분이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그러니까 그 기름기를 수용성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간에서는요, 이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바꿔줄 수 있는 효소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시토크롬피 450이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또 충분한 항산화제와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양소가 충분히 이 중화작용을 도와줘야 해독이 중화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 단식, 뭐 무조건 굽는 거, 레몬 디톡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해로운 이유가 뭐냐면 중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더 심한 독이 돼서 내 몸속의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킨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중화될 수 있게끔 이런 중화에 도움을 주는 이런 영양제들이 필요하다. 여기 옆에 박스표에 보시면 항산화제 섭취 필요라고 써 있고요.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큐텐, 아연, 망간, 플라보노이드, 실리마린, 파이토케미컬 써 있어요. 즉 우리 제품으로 보면요. 헬스팩, 그다음 코엔자임 Q10, 헤파실, 예, 이런 것들이 저기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잘 중화될 수 있게끔 그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중화된 이런 독소들은 마지막 세 번째 3단계인 배설 단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자, 이런 지용성 독소는 대부분 대변으로 나가죠. 그리고 수용성 독소들은 소변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담즙을 통해서 대변과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충분히 빠져나가지 않고 내 몸에 재흡수되면 더 독한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장이 좋지 않으면 또 간으로 올라가서 또 해독을 하거든요. 그럼 더 좋지 않게끔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때 잘 배출될 수 있게끔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게 수분, 식이섬유도 수용성과 불용성이 같이 있는 식이섬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유산균, 그리고 장운동 활성제와 소화효소 등을 충분히 섭취해서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품으로 보면 식이섬유, 수용성, 불용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화이버즈 플러스가 있고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이 있고요. 그리고 소화효소로 알로엔즈를 먹죠. 그래서 우리가 해독 제품이 이렇게 꾸려지죠. 다 필요한 제품들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3단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출되고 중화되고 배설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해독이 되는데 이것을 잘 이용한 해독이 실용적인 요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이번에 해독 모드 강화하기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정적이죠. 우리 몸의 에너지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 질이나 수나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즉 우리 몸의 한정적인 A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는 거예요. 소화 모드가 많으면 질병과 비만해질 수 있고요. 만약 우리 몸에 해독 모드가 많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뒷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뒷장의 이 두 페이지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기가 바로 소화기계예요. 뇌를 제외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이 소화기 계통인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결국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독 시스템은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소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독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소화기계가 쉬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소화기가 쉬어주면 해독이 작동한대요. 마지막 식사 8시간 정도 소화를 시키고 해독 작용은 4시간 정도 한다라고 하면 12시에 야식을 먹었을 때 아침 8시에 소화가 다 이루어지고요. 거기서부터 8시,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시에 내가 밥을 먹으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되는 이유 또 나옵니다. 여기에. 자, 자율신경 균형으로 따지면 낮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가 밤에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옮겨진 상태, 이때가 바로 해독하고 재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잘 때 해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식 먹은 12시에 먹은 것은 8시에 일어나 버리면 해독을 못 해요. 해독이 전혀 안 됩니다. 그게 습관처럼 몇 년, 몇십 년 쌓였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다 독이 됐겠죠. 전혀 해독이 되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충분한 수면도 너무나 중요하다. 43쪽 보시면 아침 먹고 4시간, 점심 먹고 4시간, 저녁 먹고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4-4-12 법칙. 이게 바로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활용하는 최선의 식사법이다. 그래서 저녁 식사, 만약에 내가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저녁 7시, 전날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해주시는 게 이게 가장 해독 시스템을 활용하는 최선의 식사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보물 상자를 여는 방법이다라고 건강의 답안지를 줬습니다. 네, 여러분들 날씬하고 싶고 젊어지고 싶고 건강하고 싶으신가요? 그죠? 다 건강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 몸이 이 해독 시스템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건강할 수 있대요. 젊어질 수 있대요. 네. 이 해독 시스템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1주차 한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세포가 독소에 시달리는 이유는 세 가지죠. 식습관, 스트레스, 환경적인 것들로 독소에 시달리는데 독소가 들어오면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듭니다. 세포를 보호하려고. 그 증상으로 몸이 붓죠. 즉 클린 프로그램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쓸데없는 독소, 몸을 청소하는 거다. 해독의 3단계 원리가 있는데 일단 조직에서 순환계로 흘러나오는 배출 단계, 간에서 중화하는 중화 단계, 그리고 대변과 소변으로 나가주는 배설 단계를 통해서 해독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용한 게 가장 좋다. 그럼 우리 몸에 소화 모드가 많으면 질병과 비만해지고 해독 모드를 많으면 건강해진다. 8시간 정도로 소화하니까 마지막 식사 후 8시간, 4시간 정도 해독하고요. 해독은 잘 때 이루어진다는 거. 예, 이 해독을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식사법은 4-4-12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물상자를 여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젊고 날씬해지는 건강비법을 알았음에도 여러분들 여전히 다음에 하실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일주일 동안 예, 내 몸에 보물상자를 여는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 2주차는 장 건강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귀하게 강의해주신 김현수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분과에서는 그로잉업 그룹의 리더님들의 읽고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자 책 속의 핵심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리더님들도 강의가 끝난 후에 우리 귀한 강의해주신 김현수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한 줄 감상평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진행자 강태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일 저녁 9시 반 와우클린 하우클린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줌 수고 종료할게요. 많으셨습니다.